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송천구와 함께하는 드림 FM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드림 FM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1부 진행을 맡게 된 PD 김지윤입니다. 준영님과 동근님과 함께 1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1부 진행을 맡게 된 DJ 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함께 1부 진행을 맡게 된 작가 동근입니다. 벌써 겨울이 한 발짝 가까워지고 크리스마스와 새해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새해가 어제처럼 느껴지는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다 보니 우리 모두 저마다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 송천구와 함께하는 드림 FM은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첫 번째 코너로 떠나볼까요? 송천구와 함께하는 드림 FM 첫 곡으로 다비치 팡파레 듣고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송천구 소개입니다. 여러분, 송천구는 어떤 학교일까요? 저희 송천구는 2011년에 개교하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곳입니다. 학생들의 성장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이 가득한 학교죠. 맞아요. 그리고 송천구는 다른 학교와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죠. 그건 바로 학교 옆에 양떼 목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공원과 함께 산책하며 양들을 구경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이죠. 그런데 양떼 목장에 얽혀있는 재밌는 사실 하나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재밌는 사실은 바로 영어 듣기 평가를 할 때 양들이 모두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양들이 송천구 학생들을 위해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양들에게 고맙다는 인사 전합니다. 우리 송천구에는 특별한 점이 이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선생님들 또한 특별하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 몇 분을 섭외해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먼저 처음으로 만나볼 선생님은 저희 학교의 국어 1타 강사시죠. 바로 정시진 선생님입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송천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정시진입니다. 말에는 마음이 담기고 글에는 생각이 담긴다고 하죠. 여러분이 전하는 이 라디오 방송에서 위로가 되어줄 목소리 한 줄이 담길 거라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이크 앞에서 긴장도 하고 설렘도 느끼고 있을 여러분. 지금 이 경험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오래도록 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이 앞으로 여러분이 써내려갈 이야기 속에서 반짝일 거고요.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송천구와 함께하는 드림 FM 화이팅! 먼저 처음으로 만나볼 선생님은 저희 학교의 국어 1타 강사시죠. 바로 정시진 선생님입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송천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정시진입니다. 말에는 마음이 담기고 글에는 생각이 담긴다고 하죠. 여러분이 전하는 이 라디오 방송에서 위로가 되어줄 목소리 한 줄이 담길 거라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이크 앞에서 긴장도 하고 설렘도 느끼고 있을 여러분. 지금 이 경험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오래도록 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이 앞으로 여러분이 써내려갈 이야기 속에서 반짝일 거고요.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송창구와 함께하는 드림 FM 화이팅! 저는 성격이 좋으신 분 하면 바로 이분이 떠오르네요. 바로 3학년 영어를 책임지시는 방의영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천고등학교에서 멋진 남학생들과 재미있게 생활하고 있는 영어교사 방의영입니다. 인천 송천고 3학년 학생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의 무대 2026년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요즘 하루하루가 긴장되고 연필 잡는 손에도 힘이 잔뜩 들어가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멋지고 충분히 준비됐습니다. 교실마다 웃음이 터지고 친구들끼리 야, 우리 진짜 잘하고 있지? 하며 서로를 북돋아주는 그 에너지. 그게 바로 송천구의 힘이에요. 수능날엔 평소처럼 밝게, 유쾌하게,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노력은 분명 멋진 결실로 돌아올 거예요. 화이팅! 송천구 3학년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선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들어보실 인터뷰의 주인공분도 국어 선생님이신데요. 송천구의 마스코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문장혁 선생님입니다. 야, 이런 게 있었으면 얼른 불렀어야지. 안녕하세요. 송천구와 함께하는 드림 FM 송천구 2학년 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문장혁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송천구 학생들 정말 대단합니다.
문학이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듯 여러분의 길도 무한한 가능성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언제나 용기를 잃지 않고 도전하는 송천구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이번에 들어볼 인터뷰는 바로 배은진 선생님의 인터뷰입니다. 이분은 저희 학교에서도 옷을 개성 있게 입으시는 분으로도 유명한데요. 개성 있는 배은진 선생님의 인터뷰, 그럼 한번 바로 들으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송천구와 함께하는 드림 FM 청취자 여러분. 저는 송천고 국어선생님 배은진입니다. 배운 남자들이 모여있는 송천고 방송부 학생들이 라디오 방송을 직접 만든다고 하니 굉장히 기대됩니다. 송천고 학생들도 라디오 방송을 들으러 무브무브!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천고와 함께하는 드림 FM 화이팅!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론 배은진 선생님의 수업이 특별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배은진 선생님의 수업은 다른 수업과 다르게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업 시작 전 노래 퀴즈를 하는데요. 첫 수업은 조금 달랐습니다. 배은진 선생님께서 저희 반에 들어오신 순간 바로 스피커를 켜시더니 자신의 이름이 담긴 노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름이 가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름과 발음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건데요. 노래로 퀴즈를 진행하였습니다. 노래 가사에서 이름을 찾으면 손을 드는 것이었는데요. 노래가 바로 시작되었죠. 다들 긴장되는 순간 손을 하나둘 들기 시작했고 노래가 멈췄습니다. 성공한 친구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다들 성공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배은진 선생님의 이름이 나오는 MC몽의 죽을 만큼 아파서 바로 듣고 오시죠. 별들 사이를 누비고 내 맘을 노래로 채우고 에서 별들이 정말 배은진 사이를 누비고 라고 들리는 것 같네요.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그런 소중한 순간들이 기억되니까 학교도 더욱 특별한 곳인 것 같아요. 감동적인 이야기들 정말 잘 들었어요. 다음으로 저희의 학교 생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송천구에서 보낸 시간들은 다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방송부 활동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처음으로 선배가 되어서 1학년 친구들을 면접하여 선발하고 그 친구들에게 방송부 업무를 알려주고 같이 일을 하면서 작년에 선배들이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싶은 순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체육대회가 기억에 남아요. 1학기에 체육대회를 해서 다들 어색할 만했는데 빠르게 단합하여 다같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함께 합을 맞추고 작전을 짜면서 넘치는 에너지를 뽐내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 들어보니 송천구라는 학교가 특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네요. 이번에는 특별한 순간에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이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곡은 양준영 DJ가 첫 장기자랑으로 불렀던 눈, 코, 입이라는 곡이에요. 함께 들어보시죠. 미안해 하지마 내가 초라해지잖아 빨간 예쁜 입술로 어서 나를 죽이고 가 나는 괜찮아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봐줘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줘 네가 보고 싶을 때 기억할 수 있게 나의 머릿속에 네 얼굴 그릴 수 있게 널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집착이 되어 널 가뒀고 혹시 이런 나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너 바보처럼 왜 너를 지우지 못해 넌 떠나버렸는데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이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거진 벌거처럼 다 들어가 버린 어린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추억이라 부를게. 음악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송천고의 학교 소개와 선생님들의 말씀, 그리고 감동적인 에피소드들까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송천고등학교와 가까워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이무진의 에피소드. 송천구와 함께하는 드림 FM 2부 지금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으로 QWER의 고민 중독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잠시 멈춰 쉴 수 있는 곳 고민톡톡 정류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2부 진행을 맡은 DJ 준영입니다. 2부는 민선님과 재윤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영님과 함께 진행을 맡게 된 작가 민서입니다. 안녕하세요. 1부에 이어서 진행을 맡게 된 PD 재윤입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을 듣고 고민을 나누는 코너입니다. 여기는 잠시 머물러 가는 정류장이지만 마음은 가볍게 내려놓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연은 6가지입니다. 각기 다른 사연을 들으며 우리 함께 오늘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오늘 다양한 사연들이 도착했어요.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을지 벌써 궁금한데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갑자기 음악이 하고 싶어졌는데 안정적인 보험을 갖추고 하고 싶어요. 원래는 의대를 정말 가고 싶었는데 성적도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대에 가면 다른 건 다 내려놔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시간이 좀 널널한 학과를 가서 음악을 병행할지 아니면 의대에 가서 모든 과정을 끝마치고 나서야 음악을 시작할지 고민됩니다. 와, 정말 무겁고도 진지한 고민이네요. 두 가지 길 다 멋있지만 동시에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잘 느껴져요. 맞아요. 사실 의대라는 길은 진짜 오랜 시간 집중해야 하는 거잖아요. 대신 그만큼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주고요. 반대로 음악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데 기회를 미루면 또 놓칠 수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꼭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기보단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게라도 병행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의대에 간다고 해도 취미로 음악을 이어가거나 작은 무대에 서본다든지요. 좋은 생각이네요.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작은 불씨라도 계속 간직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답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인생은 길고 의대에 가든 다른 학과를 가든 결국 본인이 음악을 놓지 않으면 언제든 이어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느 길을 가더라도 후회 없이 나다운 선택을 하는 거겠죠? 사연자님의 마음을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언젠가 라디오에서 직접 만든 음악을 들려주실 그날을 기다릴게요.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용기 잃지 마시고요. 이 사연에 어울리는 곡으로 백송현의 철 좀 들어 듣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청취자분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의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예요.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고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로 1시간 거리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984년 8월 말쯤이었어요. 태풍으로 인해 5일 정도 많은 비가 내렸어요. 서울 시내 홍수가 나서 한강이 통제되고 집과 도로가 물에 잠기는 대형 물난리였어요. 아마 홍수 이틀째부터 휴교령이 내려진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홍수 첫날, 즉 아직 휴교령이 내려지지 않은 날의 일이에요. 비가 억수같이 왔지만 다른 날보다 서둘러 버스를 타고 학교로 출발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로는 엄청 막혔고 어찌저찌 버스로 흑석도까지 갔는데 한강 통제로 버스가 한강을 건널 수 없으니 모두 버스에서 내리라고 했어요. 학교는 가야 하고 한강은 건너야 하는데 어떡하지? 생각하며 잠시 망설이다가 버스를 함께 탔던 친구들과 한강 다리를 걸어서 건넜어요. 버스는 못 가게 하면서 사람은 건너게 했던 것도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그 당시 우리 걸음으로 30분 이상 걸려서 한강을 건넜어요. 다리 밑으로 울렁이는 물이 너무나 무서웠지만 용감히 한강을 건넜어요. 혼자라면 못했겠지만 친구들이 있었고 출근하는 다른 어른들도 걸어서 한강을 건넜으니 함께라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용산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갔어요. 무릎이 아니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물을 헤치고 걷고 버스 타고 또 걷고 했으니 가방과 온몸이 다 엉망이었죠. 물에 빠진 생쥐꼴로 학교에 도착하니 오전 11시쯤이 되었어요.
너무나 험난한 등교로 저와 친구들은 넋이 반쯤 나갔고 어린 마음에 그래도 큰일 없이 학교에 도착했다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눈물이 살짝 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무모하기도 했지만 잊지 못할 학창시절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그 다음날부터 휴교령이 내려져 학교에 가지 않았지만 무조건 학교는 가야 하는 줄 알았던 1984년 그때 그 시절 이야기였습니다. 와, 진짜 영화 같은 장면이네요. 태풍의 한강다리를 걸어서 건넜다니 듣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학교는 무조건 가야 한다. 그런 마음이 정말 강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굉장히 위험했는데 친구들과 함께였기에 용기가 났다는 게 또 인상적이에요. 그때의 긴장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네요. 그리고 물에 젖은 채로 힘겹게 도착했을 때의 안도감, 또 울컥했던 마음. 그게 오히려 더 깊은 추억으로 남았을 것 같아요. 네, 힘들고 무모했지만 지나고 나면 특별한 이야기로 남는 게 학창시절의 묘미 아닐까요? 덕분에 저희도 그 시절 풍경을 함께 그려본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의 소중한 기억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위험했지만 빛나는 그때의 용기가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아있다는 게 참 멋지네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추억들 많이 들려주세요. 이 사연에 어울리는 곡으로 박보람의 해화동 듣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때는 인터넷도 개인 휴대폰도 없을 때인데 고등학교 때 풀던 학습지에 집 주소를 올려서 편지를 주고받는 펜팔 코너가 있었어요. 가장 먼 지역의 여학생 주소를 찾다가 전남 여수에 사는 여학생에게 편지를 보내봤는데 답장이 와서 2년 정도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다른 수단이 없어서 편지만 주고받았는데 진로 고민도 하고 사소한 일상도 나누면서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각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로 진학해 만나자고 했는데 그 친구가 재수를 했는지 졸업과 동시에 연락이 끊겨 아쉽게는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 친구와 편지를 통해 나눴던 이야기들이 많은 위로가 되어서 어떤 친구였는지 궁금할 때가 있었어요. 와, 펜팔이라니. 진짜 아날로그 감성이 가득한 추억이네요. 요즘은 메시지 하나면 바로 답장이 오지만 그때는 며칠 기다려야 했잖아요. 그 설렘이 더 진하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은 바로바로 연락이 되다 보니 이렇게 편지를 기다리던 시간이 오히려 더 특별했을 것 같아요. 답장을 받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을 거고 그 설렘이 오래 기억에 남았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단순한 일상부터 진로 고민까지 함께 나눴다니 진짜 친구 이상의 의미였을 것 같아요. 직접 만나진 못했어도 그 시간들이 사연자분 인생에 따뜻하게 남아있는 게 멋지네요. 그렇죠. 사실 사람은 만나서 오래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꼭 오래가지 않아도 짧은 순간에 깊은 흔적을 남기는 인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언젠가 그 친구분이 이 방송을 듣고 사연자님을 기억해낼 수도 있겠죠. 그럼 영화 같은 재해가 펼쳐질지도요. 정말 그렇네요. 사연자님의 아름다운 추억, 저희도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소중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절의 감성 오랫도록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연에 어울리는 곡으로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듣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 마지막 사연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연을 나누어 봤는데 어떤가요? 사연이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재밌는 사연이 여기서 끝이 아니죠. 3부에서도 재밌는 사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기 위해 2부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정승재와 육중한 밴드의 잘 될 거야. 송천구와 함께하는 드림 FM 3부 지금 시작합니다. 3부 첫 곡으로 게리의 고민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잠시 멈춰 쉴 수 있는 곳 고민톡톡 종료장은 3부에서도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동근입니다. 3부는 민서님과 재윤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부에 이어서 진행을 맡게 된 작가 민서입니다. 안녕하세요. 2부에 이어서 진행을 맡게 된 PD 재윤입니다. 아직 다양한 사연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어서 계속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왔는데 중학교에 입학하고 2학년 때 시험을 보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잘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넌 머리가 비상하고 이해력이 빠르니 좀만 더 하면 분명 좋은 성적이 나올 거야 라고 하지만 저는 성적보다 학교 생활에 더 집중하고 싶어 자꾸 성적과 저의 바람 사이에 괴리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사회가 대학을 안 나오면 취급을 못 받기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적게 된 이유는 인생의 모든 방향이 공부만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니 본인 삶을 너무 대학에 맞추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저는 제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려고 해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작은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와, 이 사연 정말 진심이 느껴지네요.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주변 기대와 자기 바람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절로 공감이 가네요. 맞아요. 사회적인 압박도 있고 성적이 평가 기준이 되는 환경에서 자신이 원하는 걸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말하는 용기가 정말 멋집니다. 네, 사연자분의 마음처럼 모든 것을 성적으로만 평가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하죠.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또래 친구들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 화이팅이라는 말이 와닿네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는 과정이 결국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청취자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보내주신 용기와 솔직함, 저희도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이 사연에 어울리는 곡으로 트와이스의 Yes or Yes 듣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진로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내가 정말 이 길에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에요. 미용과에서 배우는 기술들이 재미있고 흥미롭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게 되면 경쟁이 치열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만의 강점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또한 앞으로 어떤 미용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어떤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은지도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조금 막막하지만 꾸준히 배우고 경험을 쌓아가며 확실한 목표를 찾아가고 싶어요. 저는 이 사연을 듣고 제일 먼저 벌써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불안하다고 멈춰있는 게 아니라 강점을 만들고 싶다, 방향을 잡고 싶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 자체로 이미 큰 출발이라고 봐요. 맞아요. 사실 어떤 직업이든 경쟁도 치열하고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오래 버티고 빛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사연자분처럼 일찍부터 강점과 전문성을 고민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지금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경험을 차곡차곡 쌓다 보면 분명히 자기만의 스타일이 만들어질 거예요. 작은 시도라도 계속하다 보면 방향이 점점 선명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맞아요. 특히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아요. 저는 경험을 쌓으면서 길을 찾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요. 사연자분 마음에 충분히 공감됩니다. 저희도 사연자분이 멋진 스타일리스트로 성장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 고민 자체가 이미 나를 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이 사연에 어울리는 곡으로 god의 길 듣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에 갓 입학한 새내기 청취자분의 사연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소프트웨어 전공으로 대학에 들어온 새내기예요. 고등학교 때는 장난스럽고 확신 없는 진로 고민으로 스스로 뒤처진다고 생각했지만 대학에 오니 그 고민이 조금은 무겁게 다가옵니다. 컴퓨터를 좋아해서 시작한 길인데 막상 보니 빅데이터, 게임 개발, 웹 기획, 해커,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진로가 너무 다양해 오히려 막막합니다. 어느 하나 끌리다가도 교수님의 연구 이야기를 듣고 나면 또 마음이 바뀌고는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합니다. 전공 관련 활동뿐 아니라 학생회, 동아리, 소프트터치 등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어요. 제 지로는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는 겁니다.
비록 느리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결국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거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모두가 꼭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요. 저도 그 마음 너무 이해돼요. 선택지가 많아지면 오히려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도전하려는 마음이 멋져요. 맞아요. 특히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아요. 저도 경험을 쌓으면서 길을 찾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요. 사연자분 마음에 충분히 공감됩니다. 저도 읽으면서 느꼈는데 남들과 비교해서 조급해하지 않고 자기 속도로 나아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진짜 힘들어도 그 마음가짐이 앞으로 큰 자산이 될 거예요. 맞아요. 이런 다양한 도전들이 모여서 결국 사연자님만의 색깔과 전문성을 만들어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 이 열정과 용기를 계속 간직하시길 바랄게요. 이 사연에 어울리는 곡으로 올티의 첫걸음 듣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6가지 사연을 함께 나눴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순간 우리의 고민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다음 정류장에서 또 만날 수 있길 바라고 고민이 있을 여러분들을 달래어줄 3부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미도와 파라솔의 슈퍼스타. 송창고와 함께하는 드림 FM 4부 지금 시작합니다. 4부 첫 곡으로 아이유의 밤편지를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잠시 멈춰 쉴 수 있는 곳, 노래 속 이야기, 가사로 읽는 인생 정류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4부 진행을 맡은 작가 민서입니다. 4부는 동근님과 준영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부 진행을 맡게 된 작가 동근입니다. 안녕하세요. 4부 진행을 맡게 된 DJ 준영입니다. 밤 공기가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더 섬세해지는 시간이죠. 그럴 때 우리가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는데 그 노래 속에는 누군가의 하루가 담겨 있죠. 그 하루는 어쩌면 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4부에서는 노래를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가사 속의 숨은 이야기와 감정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총 3곡의 노래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 중에는 오랫동안 사랑받은 명곡도 있고 최근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은 곡도 있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요. 세대와 시대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한 곡이죠. 방탄소년단의 봄날입니다. 이 곡은 단순한 이별 노래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아주 섬세하게 담겨 있어요. 이 곡은 단순한 이별 노래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아주 섬세하게 담겨 있어요. 그리움이란 이름으로 너를 부른다. 이 한 줄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모든 사람에게 건네는 위로예요. 그래서 이 곡은 발매 이후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노래로도 많이 언급됐죠. 잃어버린 사람을 향한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곡이에요. 맞아요.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그리움, 그 감정을 담담하게 표현한 노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운 누군가를 떠올리며 들어보시죠. 방탄소년단의 봄날입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보고 싶다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느껴요. 맞아요. 봄날은 단순한 계절을 뜻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상징하죠. 그래서 듣고 있으면 마음 한켠이 아프지만 따뜻해져요.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내 삶 속에 깊게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노래는 악동 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이에요. 제목처럼 오래도록 이어진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변해버린 감정의 온도를 담고 있죠.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죠. 어느샌가 익숙해진 너의 집 앞 골목길. 이 구절이 참 현실적이에요. 사랑은 사라진 게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잊어버린 거죠. 이 노래의 매력은 바로 그 잔잔함이에요. 이별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태도. 그래서 들으면 오히려 더 마음이 먹먹하죠. 맞아요. 사랑이 끝났다는 건 그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남았다는 뜻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곡은 사랑의 여운을 표현한 노래예요. 그럼 그 여운을 느껴보시죠. 악동 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 노래가 끝났는데도 여운이 길게 남네요. 특히 마지막 가사. 다 잊은 듯 살아도 가끔은 생각이 나.
이 부분이 참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저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사랑은 끝나도 추억은 계속된다는 말이 떠올라요.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남죠. 그게 바로 음악의 힘이죠. 시간이 지나도 감정은 그대로 그 노래 속에 남아있으니까요. 마지막 곡은 특별히 요즘 대세인 머시베놈의 날다람쥐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곡들이 그리움과 사랑을 이야기했다면 이번 곡은 힙합을 통해 삶의 고초를 표현한 곡입니다. 기센 한반도에서 자란 나의 꿈 눈물 없이 못 보는 내 성공 스토리를 들어봤누. 이 가사만 봐도 머시베놈이라는 아티스트가 이 노래를 통해 자신이 힘들게 노력해서 성공한 삶의 고난과 역경을 하나의 예술로 표현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신나는 비트와 물 흐르듯 흘러가는 가사지만 이 가사 속에 담긴 뜻을 깊게 생각해보니 내 삶과도 투영되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특히 다음 생엔 더 나은 생, 이 부분에서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비유되어서 표현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나의 집과 나의 힘과 마음이 다 모든 게 다 go hard. 너무나도 go hard.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이 생각을 한 번쯤 하지 않았을까요? 노래를 듣다 보면 이 노래 속 가사는 현대인의 삶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치열한 삶의 과정을 들어보실까요? 노래가 굉장히 유쾌한 느낌이네요. 그리고 머시베놈만의 특이한 충청도식 창법으로 부르니까 노래에 통통 튀는 느낌이 잘 살려진 것 같아요. 역시 머시베놈을 머시벤놈이라고 부르는 별명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가사에 늘 철학과 이야기가 담겨있는 것 같아 묘한 여운이 느껴집니다. 가사 말고도 멜로디 자체가 라틴 음악과 비슷한 느낌이라 머시베놈의 발음이 라틴어처럼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렇게 오늘 함께한 세 곡,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세 곡은 모두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추억, 사랑, 성장. 이 세 단어로 오늘 하루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은 언제나 곁에 있죠. 그리고 그 안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어떤 노래 한 곡이 잔잔히 흐르길 바라요.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이 방송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하나의 다리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속 작은 빛이 되어준 이 시간이 오랫동안 기억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진행자는 DJ 준영, 작가 동근, 작가 민서, 그리고 PD 재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4부 마지막 곡 빅뱅의 붉은 노을 들려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천구와 함께하는 드림 FM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